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사례는 혼자 따로 나가 지내시는 독특한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을 하다가 최근 상황이 뒤집혔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된 여자고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 2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정말 독특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님이 엄청 특이하십니다. 혼자 나가서 지내세요. 일단 저는 결혼 후 시댁에서 지냅니다. 사실 말만 시댁이지 집에 사람이 없거든요. 주말 빼고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시아버님은 지방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일하고 계시고요. 시어머님은 동네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두 분이 이혼하신 것도 아니고요. 원래는 주말 부부로 지내셨다가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님이 원룸을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종교 때문이었어요. 무슨 종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용히 명상을 자주 하는 종교라더군요. 근데 시아버님이 쉽게 허락하신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무슨 원룸이냐고 사이비 종교냐고 난리를 치며 싸우셨는데 끝까지 시어머님이 고집하셔서 지금은 거의 반포기 상태로 지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그냥 주말에 아버님 오시면 저녁 식사 정도 맛있게 만들어서 드리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면 내려가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더 뵙기 힘들었습니다. 아주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셔서 식사하셨고요. 그게 걸려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려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셨으니까요. 이상하긴 했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하필 제 직장 문제랑 겹쳤습니다. 저는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3년 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치과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방으로 옮기는 거라 도무지 출퇴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직이 쉬운 편이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천천히 구해도 된다고 쉬는 김에 아이를 갖자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때문에 예전보다 더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집에서 쉬고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저에게 연락하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님의 대화 방법이 좀 독특하십니다. 포교 활동을 자주 해서 그러신가 했네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문자로 딱 한 줄 왔더라고요. 보고 싶다 우리 며느리 많이 사랑해 이러시면서 너무 뜬금없는 메시지에 엄청 놀랐습니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갑자기 저러시니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전화를 받으시고는 괜히 놀라게 했나 보네 하시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미가 연락하면 싫어한다는데 내가 참 주책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상황에 네 어머님 주책 맞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애써 넘기려고 하는데 저보고 오랜만에 며느리랑 식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어디서 드실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밖이 아니라 집에서 드시고 싶다는 겁니다. 전 또 지금 집으로 오신다는 줄 알고 전화를 받으면서 곧장 냉장고로 뛰어갔고요. 무슨 요리를 해야 하나 걱정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저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무슨 소린가 정리가 안 돼서 멍하니 있었는데 어머님이 대뜸 며느리가 싸주는 도시락 먹어보게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도시락을 싸본 날이었고요. 그 뒤로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도시락을 싸서 갔습니다. 무슨 병문안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처음 싸서 드리는 거라 나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계신 원룸으로 갔어요. 그리 멀지 않거든요. 시어머님 집에 가보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안에 가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불하고 작은 책상 하나 있었고 말 그대로 원룸이라 그런지 방 하나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사도 집에서 해서 드시는 것 같지 않았고요. 수저를 챙겨가지 않았으면 손으로 먹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도시락을 펼쳐놓고 어머님과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집에서 명상하셔도 될 텐데 뭐하러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맛있다 고맙다 하셔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4일 정도 지나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돈이 없으셔서 밥을 못 드시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쓰시냐고, 돈이 없으신 건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아버님보다 어머님이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꽤 있어서 그걸로 원룸도 얻고 명상도 하면서 지내시는 거라면서 돈은 많으시대요. 그냥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사람이 그리워서 연락을 자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 말을 믿고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그리우셨길래 한 달 내내 부르시는 건지, 아니 그리고 왜 저만 집중적으로 그리워하시는 건데요? 정말 대놓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일 핑계로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저에게는 미안하다고 바쁜 사람을 너무 귀찮게 했다고 하시면서 끊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남편에게 바로 하셨나봐요. 울면서 전화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최대한 걸러서 저에게 이야기했지만 좋은 이야기가 갈 순 없겠죠. 그래서 그때 속으로 이게 지금 시집살이구나 싶었고 도시락은 그냥 핑계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다음날도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바쁘냐고 먼저 물어보셨고 마지막엔 도시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시집살이라고 눈치를 챈 이상 계속 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직장 알아보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변하자 그걸 눈치채셨는지 이제는 시아버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주말에 아버님이 오셔서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우울증이 심해서 종교활동을 하라고 둔 거라고 하면서요. 불쌍하시고 외롭고 힘든 건 다 알겠는데 왜 저에게만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아버님까지 저에게 연락하셔서 시어머님 좀 챙기라고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직장이라도 빨리 구해지면 좋을 텐데 전국의 간호사들이 죄다 우리 동네로 몰려왔는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지금 상황을 말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냥 조금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고요. 무슨 수를 내야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제 상황을 이야기해보고 어쩌면 좋냐고 물어도 봤지만 지금 제 상황이 워낙에 특이해서 그런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신기하다고 웃기만 하더군요. 저도 이런 제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긴 했고요. 근데 친구 하나가 저에게 농담처럼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고 하고서 나와버리라고, 같은 종교활동이라 이해해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그냥 웃고 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시아버님이 오실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모시러 기차역으로 나간 상황이었고요. 얼추 도착할 시간이 되자 저도 슬슬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을 위해 준비한 의상을 옷장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질끈 올려 묶었고요. 화장도 다 지웠어요. 그때 현관에서 아버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아버님께 밝게 인사드렸고요.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엄청 놀라시더니 신발을 다 벗지도 못하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보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네가 왜 그 옷을 입고 있냐고,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고, 너도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그러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 시어머님과 아주 똑같았으니까요. 어머님이 자주 입고 다니시는 쥐색나는 생활한복을 제가 입고 있었고요. 거기에 머리 스타일도 어머님하고 똑같이 올려서 묶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머리핀도 똑같은 걸 사다가 했고요. 멀리서 보면 시어머님처럼 보일 정도로 따라했어요. 남편은 지금 꼴이 그게 뭐냐고, 왜 그런 옷을 입었냐고, 화장을 왜 다 지우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엄청 창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운 거고요. 저는 아주 태연하게 아버님께 조곤조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님과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나 자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예전에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거든요. 어머님이 원룸 들어가실 때 저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제가 그걸 다 기억해 두었다가 어머님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는 제 남편도 다리가 풀렸고요. 아버님은 그때까지도 신발 한 짝만 신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남자에게 마무리 멘트를 날렸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살려고요. 제게 큰 울림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이놈의 여편네가 아주 집안을 통째로 흔들라고 한다고, 벽 보고 명상짓은 혼자 할 것이지 며느리는 왜 끌어들이냐고 아버님이 저에게 새아가 네 시어미가 너보고 같이 명상하자고 하든 매일 도시락 핑계로 불러다가 명상시키든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모두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아버님은 갑자기 신발을 다시 신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화를 내셨고요. 남편도 옆에서 같이 신발을 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화를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놀라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시아버님은 달려나가셨습니다. 저는 계속 참으시라고 말렸고 시아버님은 그냥 듣지도 않으시고는 단숨에 어머님이 계신 3층까지 올라가셨어요. 가서 현관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더 화가 나셨고요. 명상인지 뭔지 하느라고 사람이 와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그냥 이참에 문짝도 뜯고 아주 끝장을 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면서 명상에 방해된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아버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는 명상 같은 소리 한다고,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한가하게 거기서 명상이 되냐고, 며느리는 왜 거기에 끌어들이냐고 하셨고, 시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를 찾으셨어요. 그때 뒤에 있는 저랑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어머님도 제 모습을 보시고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왜 그 옷을 입고 있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랑 옷을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시아버님이 그렇게 며느리를 불러대더니 아주 지랑 똑같이 판박이로 만들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에이 아니네, 비슷하긴 한데 나랑 같은 옷은 아니구만 뭐 라고 하시자 곧바로 시아버님이 이참에 옷도 똑같이 한 발 맞춰다가 본격적으로 명상하려고 아주 그냥 원룸도 하나 얻어주지 그래. 시어머님은 저를 엄청 자세히 쳐다보시면서 지금 그 옷을 입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겁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처에 빈방 있나요? 저도 여기서 지내려고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셨고 그놈의 도시락이 문제라고 그때 말렸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도시락 말고 직접 밥을 지어서 드린다고 더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한창 신혼인데 무슨 원룸으로 들어가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퇴근하면 원룸으로 와서 밥 먹고 가라고, 원하면 아침에도 와서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 안에서 두꺼운 책을 한 권 갖고 오셨어요. 여기 명상하는 법이 있다고, 그럼 이참에 같이 해보자고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마치 네가 어디까지 하나 해보자는 식으로 제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책을 주시면서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서 원룸을 알아보자고 하시더군요. 주변에 좋은 집 많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왕 온 김에 오늘 어머님과 함께 있어도 되냐고,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저와 시어머님의 대화를 들으시고는 갑자기 책을 뺏어다가 다 찢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명상인지 뭔지 알려주기만 하면 그날로 이혼할 생각하라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거의 끌고 가다시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갈아입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쥐색나는 그 옷을 봉지에 담더니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밖에다가 버리고 온다고 하면서요. 시아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그냥 버리지 말고 이참에 그냥 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원래 시아버님은 점심 식사를 마치시면 곧바로 다시 내려가셨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휴가를 쓰신 건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방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시아버님이 쫓아오셔서 지금 도시락 싸는 거냐고 물어보셨고요. 절대로 가지 말라면서 시어머님 때문에 사러온 도시락통을 전부 쇼핑백에 담으시더니 들고 나가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원룸 구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또 한 번 난리가 났고요. 출근했던 남편까지 달려왔고요. 그래서 결국 제 원룸은 구하지 않는 걸로 결판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어머님 도시락이든 뭐든 그냥 그 원룸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기로 했고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님은 무조건 밖에서 배웠고요. 항상 남편이 함께 따라갑니다. 단 둘이 만나는 게 불안한가 봐요. 시어머님은 그게 늘 불만이신 것 같았습니다. 또 울먹거리시며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때 산 그 쥐색나는 옷을 남편이 버리는 바람에 그게 걸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옷을 찾았거든요. 흰색으로 이름만 새기면 어머님이 입는 옷이랑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한 벌 주문했습니다. 이름도 새겨놨고요. 옷장 속에 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눈물의 연기를 펼치시면 바로 갈아입고 더 크게 울어보려고요. 그래서 이젠 크게 걱정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네요. 큰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과 시아버님이 시어머님 옷에 트라우마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시어머님도 참 보통이 아니시네요. 거기서 책까지 주고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 눈치가 엄청 빠르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르니 분간은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시어머님의 마지막 카드가 원룸 정리하고 오시는 건데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옷 한 벌 더 사둔 건 정말 잘하셨고요. 입을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